몸속에 1.5kg짜리 공장이 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된장국, 고등어구이, 나물 몇 가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잘 먹었다. 사람에게는 식사가 끝난 순간입니다. 그러나 몸에게는 그때부터 일이 많아집니다. 장에서 흡수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비롯한 여러 수용성 영양소가 혈액을 타고 한 곳으로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간입니다. 간은 생각보다 큽니다. 성인의 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략 1.4에서 1.5kg 정도입니다. 몸무게의 약 2%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장기입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서 횡격막 바로 밑에 자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몸의 중앙을 넘어 왼쪽까지 뻗어 있습니다. 1.5kg. 숫자로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직접 손에 들어본다고 생각하면 제법 묵직합니다. 그 묵직한 장기 하나를 우리는 평생 몸속에 넣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평소에는 그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간의 겉모습을 보면 크게 우엽과 좌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엽은 크고 두껍고 좌엽은 상대적으로 작고 얇습니다. 다만 해부학적으로 자세히 보면 꼬리엽과 네모엽도 구분하며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혈관과 당관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기준으로 기능적 구역을 나눕니다. 간은 겉으로는 하나지만 내부에서는 상당히 정교하게 구획된 도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오는 혈액의 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심장에서 온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는 간 동맥이고 다른 하나는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를 싣고 오는 문맥입니다. 간으로 들어오는 혈류 가운데 대략 4분의 3은 문맥을 통해 들어오고 나머지는 주로 간 동맥을 통해 공급됩니다. 왜 이런 구조가 필요할까요? 생각해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장은 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곧바로 온몸에 나누어 주기 전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서 온 혈액은 먼저 간으로 향합니다. 마치 시장에서 들어온 식재료가 곧바로 식탁으로 가지 않고 주방을 한번 거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간은 그 주방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방장은 꽤 까다롭습니다. 들어왔다고 모두 바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간에는 수천 가지 일이 있다. 간에게 한 끼가 도착했습니다. 밥에서 온 포도당, 두부와 생선에서 온 아미노산,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장에서 흡수된 여러 물질이 함께 들어옵니다. 간은 묻습니다. 지금 필요한가? 저장해야 하는가?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하는가? 물론 실제 간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에서 일어나는 대사를 보고 있으면 정말 그렇게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식후에 포도당이 충분히 들어오면 간은 일부를 글리코겐으로 저장합니다. 반대로 식사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저장해두었던 글리코겐을 분해해 혈당 유지에 기여합니다. 또 필요하면 다른 물질을 이용해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단백질을 먹고 들어온 아미노산도 처리합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여러 물질을 만드는 데 이용하고 아미노산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는 주로 요소로 바꾸어 신장을 통해 내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도 간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지단백의 대사에 관여하고 담즙을 만들어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혈액 속 중요한 단백질인 알부민도 만들고 피가 멎는 데 필요한 여러 응고인자도 만듭니다. 철과 비타민을 비롯한 여러 영양소의 저장과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약물과 알코올, 우리 몸에서 생긴 여러 대사산물도 처리합니다. 간의 기능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면 금세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간은 저장하고, 만들고, 바꾸고, 나누고, 내보냅니다. 간을 흔히 해독기관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간이 하는 수많은 일 가운데 일부만 바라본 표현입니다. 간은 영양소를 몸이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 바꾸고 저장하며 필요할 때 공급하는 대사의 중심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을 몸속 살림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살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압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는지 알고 먼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남은 것은 제대로 보관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간도 비슷합니다.
몸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형태로 꺼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은 얼마나 먹었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잘라내도 다시 자라는 장기. 간에는 다른 장기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재생입니다. 간의 일부를 수술로 제거하더라도 남은 조직은 성장과 세포 증식을 통해 잃어버린 간의 질량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간 재생은 여러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 혈류 변화와 대사 신호가 함께 관여하는 매우 정교한 과정입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다른 장기와 비교해보면 실감이 납니다. 손가락 절반을 잘라냈다고 다시 원래 길이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신장을 일부 잘라냈다고 해서 잘라낸 모양 그대로 새 신장이 돋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간은 다릅니다. 다만 여기에서 재생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라낸 우엽의 모양이 그대로 새싹처럼 다시 돋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간 조직은 세포 증식과 크기 증가 등을 통해 몸에 필요한 간의 질량과 기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분 간절제 후 남은 간이 원래의 질량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 때문에 간이식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간 일부를 떼어 환자에게 이식하는 생체 부분 간이식도 가능합니다. 한 장기가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고 남은 간은 다시 커지고 옮겨진 간도 새로운 몸에서 기능을 이어갑니다. 인체의 여러 장면 가운데 이것만큼 나눈다는 말의 의미를 실제 몸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드뭅니다. 우리는 흔히 나누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나누면 내 돈이 줄고 빵을 반으로 나누면 내 몫도 절반이 됩니다. 그런데 간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일부를 내어주었는데 남은 쪽도 다시 살아가고 받은 쪽에서도 생명이 이어집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한 감동적인 비유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생체 간이식은 기증자에게도 큰 수술이며 위험과 부담이 따르는 중요한 의학적 결정입니다. 그래도 간의 재생을 바라보고 있으면 생명이 가진 한 가지 성질을 떠올리게 됩니다. 생명은 단순히 원래 모습을 지키는 능력만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손실이 생겼을 때 남아있는 것으로 다시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으로 다시 살아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간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생을 잘한다는 사실이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참는 장기가 가장 늦게 말할 때. 간은 놀라울 만큼 버팁니다. 문제가 생겨도 상당 기간 동안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환을 이야기할 때 흔히 침묵하는 장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지방간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고 간경변도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간의 역설입니다. 잘 견디다 보니 오히려 늦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쌓여도 아프지 않을 수 있고 염증과 섬유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피로, 황달, 복수, 출혈 경향 같은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는 말은 간 앞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재생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손상이나 수술 뒤 건강한 간 조직이 회복하는 능력은 놀랍지만 손상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염증과 섬유화가 축적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처가 생기고 낫고 다시 상처가 생기고 또 낫는 일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정상 조직 대신 흉포 조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간경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다는 것과 무한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간이라는 우리말을 잠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간이 크다고 말합니다. 겁이 없고 대담한 사람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몹시 놀라면 간이 떨어질 뻔했다고 하고 두려움 앞에서는 간담이 서늘하다고 합니다. 실제 간이 용기의 저장고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옛사람들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면서 몸속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이 장기를 불러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간을 바라보면 오히려 다른 의미가 하나 떠오릅니다. 간은 정말 잘 참는 장기입니다. 불평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맡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그렇듯 잘 참는다는 것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간이 우리에게 주는 조금 다른 철학인지도 모릅니다. 말이 없다고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심이 필요하듯 증상을 보내지 않는 장기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을 지키는 방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과음을 피하고 불필요한 약물이나 보충제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며 지나친 에너지 섭취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몸을 움직이며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는 것. 간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특별한 음식보다 이런 평범한 습관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간을 위해 오늘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구는 아마 광고하기에는 조금 심심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을 붙인 음료가 잘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간은 아마 그쪽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이제 제2부에서 따라온 한 끼의 여행을 돌아봅니다. 입에서는 음식이 잘게 부서지고 소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에서는 강한 산성 환경을 만났고 장에서는 몸 안으로 들어갈 것들이 선택되었습니다. 대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미생물의 세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간에서는 흡수된 영양소가 다시 분류, 변환, 저장됩니다. 음식은 여기까지 오면서 처음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밥도 아니고 생선도 아니고 김치도 아닙니다. 어느 것은 에너지가 되고 어느 것은 몸의 재료가 되고 어느 것은 저장되며 필요 없는 것은 처리되어 문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사라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음식은 음식으로서 사라져야 비로소 우리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쌀알은 쌀알로 남아있을 수 없고 생선은 생선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잃고 분해되고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마침내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생명은 그렇게 다른 생명을 받아들여 자기 자신을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한복판에서 약 1.5kg의 간은 아무 말 없이 한 끼를 다시 설계합니다. 어쩌면 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재생에 관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잘 견디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회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속 상처받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말하기 전에 돌보는 것, 아프기 전에 살피는 것, 침묵을 건강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우리가 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런 삶의 태도인지도 모릅니다.